인스타에 아닌 척하면서 비싼 거 맛있는 거 막 자랑하려고 사진 올리고 그런 거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시고 요게다 이러면서 보십시오. 언제나처럼 삼장 일행이 성에 도착을 합니다. 임금님을 만나서 자기소개하고 여권의 도장을 받으려는데 임금님이 왠지 모르게 사람 불편하게 얕잡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텍스트는 예의 바른데 태도가 되게 무례한 사람들. 그래서 손오공도 대충 고개만 까딱하고 마는데 앉아있던 신하들이 저 건방진 놈이 여봐라 당장 전석이 목을 쳐라! 이러면서 길길이 날뛰니까 삼장도 손오공한테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임마!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그래서 엄청 화를 내요. 삼장이 더 화를 내. 그러니까 임금님 신하들도 더 뭐라고 못하게 되죠. 이번엔 삼장이 머리를 좀 썼나봐요. 그렇게 대충 상황을 수습하고 우여곡절 끝에 도장을 받아서 궁궐 옆에 딸린 숙소에서 짐 풀고 하루 묵고 가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건달 같은 놈 세 놈이 와요. 희죽거리면서 막 건들건들 하면서. 그러더니 가운데 놈이 그쪽이 삼장이에요? 알고 보니까 손오공 때문에 임금님이 빈정이 상해가지고 자기 아들들 그 3명 왕자한테 고자질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왕자들이 와갖고 시비를 거는 거죠. 생긴 걸 보아하니 뒤에 있는 세 놈이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건방을 떨었겠다 이러면서 왕자들이 각자 무기를 꺼내는데 한 명은 봉, 한 명은 쇠스랑, 한 명은 뭐 봉이랑 뭐 비슷한데 뭐 쇠방망이 같은 걸 꺼내더래요. 딱 봐도 삼장 제자들이랑 대결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잖아요. 그때 쇠스랑을 보더니 언제부터 먹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팔개가 비웃으면서 밥그릇을 내려놔. 언제부터 먹고 있었는지 모르겠어. 그러더니 허리춤에 있는 쇠스랑을 보여주는데 꼴에 또 1000개 해군사령관 직속 무기라고 막 상서로운 기운이랑 빛이 비추게 됩니다. 그걸 보고 둘째 왕자가 아니 저런 쇠스랑이 있단 말인가 하면서 막 덜덜덜덜 하게 되고, 손오공도 자기 거 자랑하고 싶어서 여의봉을 꺼내서 바닥에 세워둔 다음에 첫째 왕자한테 얘기를 하죠. 이거 들 수 있으면 너 줄게. 그러니까 왕자가 그까짓 건 내가 못 들까봐 이러면서 막 용을 쓰는데 안 들리지. 그게 보통 무게입니까? 그러니까 셋째 왕자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자기 쇠방망이를 들고 달려드는데 사오정이 손바닥으로 탁 치더니 쓰러뜨려버리고 자기 무기도 보여주는데 휘황찬란한 빛이 그곳을 막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걸 보고서 관리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게 되고 왕자들은 바로 엎드려가지고 귀하신 분들을 우리가 못 알아뵀다! 제발 가르침을 한번 주십시오! 이러면서 애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오공이 하늘에 올라가서 여의봉을 좀 휘둘러줘. 슝슝슝슝 하니까 막 오! 왕자들이 감탄을 하고 저쪽에서 팔개가 나의 쇠스랑을 보여주지. 쇠스랑 여기서 막 휘휘휘 하니까 막 오! 이러면서 사오정도 항요보장을 보여주니까 왕자들이 와! 징계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임금님한테 가갖고 얘기를 하는데 왕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은 임금님 깜짝 놀라죠. 아니 삼장 일행이 그 정도였다고? 수학이 1등급 안 나와서 걱정인 집에 하루 묵고 가는 사람들이 처음엔 거렁뱅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현우진 정승제였던 거죠. 그 길로 바로 삼장 일행을 만나서 좀 전에는 임금과 신하의 예를 올렸다면은 지금은 임금과 왕자들이 제자의 예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식들을 잘 부탁한다. 세 분을 스승님으로 모시고 알려주신 무예로 나라를 지키고 싶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임금님이 얘기해요. 솔직히 좀 무시했다. 사실이다. 용서해줘라. 대신 지금부터 제대로 대접을 해주고 애들 잘 가르쳐주면 아주 두둑하게 챙겨주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걸 들은 손오공이 콧방귀를 낍니다. 우리가 돈이 필요해서 무예 익혔겠습니까? 나중에 밥이나 한 끼 배부르게 먹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를 듣고 팔개가 씩 웃게 됩니다. 차라리 돈으로 해결하는 게 나았을지도. 그리고 손오공이 사부님한테 허락받아야 된다고 해서 삼장한테로 공이 넘어가게 되죠. 손오공이 일을 할 줄 아는 거지. 절차가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허수아비 같은 양반이어도 결제는 삼장이 하게 해준다. 그래서 다들 삼장을 쳐다보니까 삼장이 또 주목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내가 뭔가 중요한 사람인 것 같고 엄청난 의사결정을 하는 것 같잖아. 그래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선뜻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이래가지고 새 왕자들은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의 제자가 되기로 하죠. 그날부터 손오공에게 신선들의 호흡법이랑 기를 다루는 법을 배우기도 했는데 결정적으로 손오공이 특별한 기운을 넣어줘가지고 며칠 사이 실력이 엄청 늘어나요. 막 근육도 빵빵해지고 힘도 세지고. 그러던 어느 날 자기들이 이제 힘도 세졌고 예전과는 다르니까 무기도 새로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스승님들 쓰시는 거랑 비슷한 걸로 맞추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 분의 무기를 빌려주시면 대장장이한테 맡겨서 느낌 비슷한 거 하나씩 맞추고 싶다고 해요. 삼장 제자들은 그동안 곁에서 떨어진 적이 없는 그 나의 소중한 무기들을 건네준다는 게 약간 느낌 좀 그렇긴 했는데 그렇다고 제자들이 빌려달라는데 안 빌려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복사 잘 떠가지고 갖고 오라고 하고 빌려줍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손오공네가 쓰던 무기들이 그래도 나름 보물들이라서 자체 발광을 한다고 해요. 삼장법사 금란가사도 구석에 이렇게 짱 박아놓으면 반짝반짝거려서 찾기 쉽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도 자체 발광을 하는데 대장간 안에서 이 세 가지 무기가
모여있으니까 막 빛이 밝기도 밝고 기운도 기운이고 뭐 아무튼 티가 났대. 그런데 그걸 성 밖에 살고 있던 요괴가 동굴 밖에서 멍 때리다가 발견하고는 저 기운이 뭐지? 싶어서 대장간에 왔다가 침 한번 꿀꺽 삼키고 버젓이 대장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없는 건가? 그래서 스스로 합리화를 하고 무기들을 들고 가버리게 돼. 다음날 난리가 나죠. 새 왕자들은 사부님들한테 죄송하다고 하고 손오공들은 그게 어떤 무기인데 그걸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팔개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러게 뭘 얼마나 똑같은 걸 맞는다고 빌려가다가 잃어버리냐고 막 성질을 부리다가 그렇구나. 범인은 대장장이들이다. 이 자식들이 그거 딴 데다 팔려고 숨긴 게 분명하다고 대장간에 가가지고 멱살을 잡는데 대장장이들은 자기들은 그걸 제대로 들지도 못하는데 그걸 어디다 숨기냐고. 그러니까 그건 또 그러네. 그러면 어디 갔냐? 이렇게 하는 와중에 손오공이 임금님한테 근처에 요괴 안 사냐고 물어보니까 임금님이 성 북쪽 표두산에 호구동이라는 동굴이 있다. 그래가지고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가게 됩니다. 산에 도착해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뭔가 그 사악한 요기가 느껴져서 제대로 왔구나 싶었어요. 손오공이 산을 뒤지는데 어디선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나무 뒤로 숨어서 보니까 부하 요괴 2마리가 중얼거리면서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손오공이 나비로 변신해서 요괴 2놈 중에 한 녀석 머리 위에 앉아서 들어보니까 자기네 대장이 어디서 되게 좋은 무기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 혼자 보기 아까워서 자기 할아버지 초대에다가 감상회를 하려고 한대. 뭐 말이 좋아서 같이 보자는 거지 자랑하려고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인스타에 아닌 척하면서 비싼 거 맛있는 거 막 자랑하려고 사진 올리고 막 그런 거랑 비슷하죠. 그런 거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시고 요괴다 이러면서 보십시오. 아무튼 근데 이 요괴들은 어디를 가냐. 손님을 초대했으니까 음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장 가서 고기랑 먹을 것 좀 사오라고 돈을 줬대. 요괴들 거래하는 시장이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그걸 또 정직하게 돈 주고 사고 파는 것도 신기하대요. 어디서 돈을 좀 버나 봐. 근데 어디나 탐관오리는 있는 법. 이 두 요괴가 가는 길에 고기 조금 모자라게 사고 영수증 가라로 받은 다음에 돈 좀 남겨 먹자. 그래갖고 날도 더운데 어디 가서 우리 딱 한 잔만 하고 오자 이러면서 신나서 길을 가게 됩니다. 손오공이 앞으로 먼저 가서 원래 모습으로 기다리다가 두 요괴가 왔을 때 요괴를 못 움직이게 덧! 이렇게 도수를 걸어가지고 눈만 껌뻑거리는 요괴들한테 하루 정도만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올 거다 이렇게 얘기한 뒤에 주머니를 뒤져서 일단 돈부터 압수하고 궁궐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손오공이 압수한 거예요. 뺏은 게 아니고 출가한 스님이 돈 쓸 데가 어딨어. 손오공이 그렇게 돈 밝히고 막 이러지 않습니다. 아무튼 궁궐로 돌아왔다가 이번에는 손오공이랑 팔개가 아까 그 심부름 가던 요괴로 변장을 하고 사오정은 고깃집 주인으로 변장을 해요. 그래서 고기를 사러 갔는데 물가가 많이 올라서 돈이 조금 모자라길래 고깃집 주인한테 직접 와서 받아가라고 해가지고 고깃집 주인하고 같이 복귀하는 설정으로 요괴 동굴로 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임금님한테 돼지랑 양 몇 마리 받아서 가게 돼요. 동굴 근처에 갔는데 또 다른 요괴가 편지를 들고 급하게 가는 거예요. 손오공이 무슨 편지냐고 물어보니까 초대장이라고 우리 두목님의 할아버지를 모시러 가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장을 봤더니 손자 황사가 할아버지 구령원성을 초대합니다 라고 써있더래요. 황사라는 거 보니까 여기 동굴 사는 요괴는 황금빛 사자인 것 같은데 구령원성은 뭐지? 라는 의문을 남긴 채 동굴로 가서 요괴 두목 황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황사가 고깃집 주인을 데려온 사정을 듣더니 아이 그래도 데리고 오진 말지 이거 괜히 소문나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건네주고 이제 보내라고 하는데 요괴로 변한 손오공이 이 양반이 잠깐 들어가서 그 귀한 무기 한번 보고 싶다고 했다고 걱정 마시라고 두목이 입단속 잘하겠다고 하니까 황사가 아 그래? 그러면 잠깐 들어와서 보고 국밥이나 한 그릇 드시고 가시라 해. 황사가 친절하죠. 그래가지고 손오공이랑 젖발개 사오정이 요괴 소굴로 잠입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동굴 안쪽에 들어가서 살펴보다가 진열된 무기들을 보는데 팔개가 자기 쇠스랑을 보자마자 그대로 뛰쳐가가지고 무기를 짚고 손오공이랑 사오정도 자기들 무기를 쥐어들고는 요괴들이랑 대치를 하게 되는 거죠. 너네 누구냐? 라는 황사의 질문에 친절하게 우리는 삼장법사의 제자들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싸움이 시작됩니다. 대충 좀 싸우다가 황사가 도망을 치거든요. 팔개가 네 놈 거기서! 이러면서 쫓아가려고 하는데 손오공이 말려. 가지 말래. 그러면서 일단 여기 요괴들부터 쓸어버리자고 하는데 그래도 여행을 다닌 짬밥이 있어서 그런지 손발이 아주 착착 맞더라고. 일단 요괴들을 다 때려잡고 보니까 산짐승이었대. 토끼, 다람쥐, 사슴, 여우, 너구리 뭐 이런 애들이었겠죠. 손오공이 먼저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이랑 죽은 산짐승을 도술로 동굴 밖으로 꺼냅니다. 사오정은 땔감을 넣고 불씨를 지피고 젖발개는 귀로 부채질을 해서 불을 키우고 순식간에 동굴은 잿더미로 변하게 되죠. 그리고 산짐승이랑 물건은 가지고 임금님한테 선물로 줍니다. 근데 임금님은 삼장 일행이 떠난 다음에 요괴가 복수하러 올까봐 근심 걱정. 그래서 손오공이 걱정 말라고 요괴 다 잡고 떠나겠다 라면서 안심을 시키게 되죠. 황사는 구름을 타고 할아버지 구령원성이 사는 곳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어쩐 일로 왔니? 안 그래도 부하가 갖고 온 초대장 잘 받았다. 하루 자고 내일 같이 가려고 했는데 근데 황사가 파티고 나발이고 다 끝났다고 그래서 구령원성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막 구슬프게 눈물을 막 뚝뚝 흘리면서 웁니다. 구령원성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황사가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주면서 이 나쁜 삼장 제자놈들이 내 거 훔쳐갔다고. 나는 그냥 대장간에 있는 거 갖고 왔을 뿐인데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하소연을 하죠. 구령원성이 그거를 듣고는 이런 고얀 놈들이 있나? 걱정 마라 손자야.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는 자기 부하사자들 6마리를 불러서 무장을 시키고 표두산으로 갑니다. 여기서 나온 부하사자들도 다 나름 요괴들 중에서 네임드인데 등장인물이 많아지면 서유기답지 않아지니까 따로 소개는 안 드릴게요. 동굴 근처에 도착해서 보니까 요괴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아까 손오공이 못 움직이게 만들었던 요괴들 있죠. 맨 처음에 심부름 가던 애들. 걔네가 왔는데 자기네 집이 다 타버렸으니까 울고 있었던 거예요. 난민이 된 거지. 그러면서 황사한테 자기들이 손오공 만난 얘기를 해주는데 황사가 듣고 있으니까 열받고 막 속상해서 눈물이 또 흘러. 이 대머리 빡빡이 놈들이 아주 악독한 놈들이라고. 내가 평생 일궈놓은 것들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렸다. 이러면서 구령원성한테 가가지고 할아버지 당장 우리 쳐들어갑시다 라고 해가지고 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삼장일행은 맛있게 밥을 먹고 있었는데 날씨가 꾸리꾸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근데 요기가 느껴지는 거죠. 제자들이 뭔 일인가 싶어서 성문 근처에 가보니까 사자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몇 명 되지도 않으면서 아까 그 고기 사러 갔다가 손오공한테 삥 뜯긴 요괴 2마리랑 초대장 나눠주러 다니던 요괴까지 해가지고 셋한테는 깃발도 들고 있으라고 그랬대. 의전이 중요한 거죠. 보여지는 게 중요한 거지. 인스타 올려야 되니까. 언제나처럼 말싸움으로 시작해서 삼장의 세 제자들이랑 요괴들 쪽에서는 구령원성 빼고 7마리 사자들이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해가지고 컴컴해지니까 지친 팔개가 슬쩍 도망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눈치챈 사자요괴 한 마리가 이 자식 가긴 어디 가! 이러면서 몽둥이로 젖팔개 후려쳐서 팔개는 사자들한테 붙잡혀서 끌려가고 사오정이랑 손오공도 사자들한테 둘러싸이게 되는데 손오공이 털을 뽑아서 분신을 만들고 쪽수로 밀어붙입니다. 사자들도 쫓아버리고 부하 사자들 중에 2마리를 생포하는 걸로 1차전이 끝나게 되죠. 그리고 서로 인질 교환을 할 수 있으니까 제네바 협약에 따라서 포로들을 잘 대우해주게 됩니다. 왕자들은 손오공한테 사부님 아까 그 몸 여러 개로 만드는 거 그거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허허 그건 털을 가지고 분신술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자들은 또 막 오 대박 막 이러면서 호들갑을 떨면서 하루가 지나가게 되죠. 막사에서 나머지 황사랑 사자들이 작전을 짜는데 이번에는 나머지가 사오정이랑 손오공을 상대하고 있으면은 구령원성이 몰래 성 안으로 들어가서 삼장이랑 3명의 제자들이랑 왕을 잡아오기로 합니다. 근데 뭐 싸우는 건 특별한 게 없어요. 사자들이 쳐들어가서 손오공 사오정이랑 싸우게 되고 구령원성이 검은 구름을 타고 음흉하게 성의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목표물들을 잘 봐뒀다가 으앙 하고서 다 물어갖고 잡아가 버려요. 제가 구령원성의 특징을 말씀 안 드렸는데 구령원성은 입이 9개가 달린 사자입니다. 그래서 삼장이랑 나머지를 잡아도 입이 남아서 남은 입으로 부하들한테 얘들아 나 먼저 집으로 간다! 그래서 슝 날아가 버려요. 왕이랑 왕자 삼장이 납치됐다는 소식을 들은 손오공이 다시 한번 털을 뽑아서 분신을 만들고 다구리에 장사 없다고 나머지 사자들을 모조리 잡고 황사는 손오공 분신한테 몰배를 맞아서 죽고 깃발 들고 있던 요괴들도 도망쳐버리게 됩니다. 왕비는 남편이랑 자식들 걱정에 울고 있죠. 손오공이 왕비를 달래고서 사오정이랑 붙잡힌 일행을 찾아 나서는데 근처 산을 뒤지다 보니까 지난번에 초청장 전달하러 다니던 그 요괴 있죠. 걔가 밖에서 왔다 갔다 깐적깐적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오정한테 오정아 저 녀석을 쫓아가면 구령원성 집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요괴의 뒤를 밟아 구령원성의 본거지를 찾아내게 됩니다. 가자마자 문을 발로 걷어차고 구령원성은 갑작스런 손오공의 방문에 화를 참지 못하고 손오공과 사오정을 상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구령원성이 갑옷도 안 입고 나와서 싸웠다길래 이게 무슨 자신감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손오공이 잠깐 방심을 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순식간에 구령원성한테 사오정이랑 같이 붙잡혀갖고 삼장이랑 나머지가 잡혀져 있는 곳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아까 막사에서 깃발 들고 있던 요괴 3마리 있죠. 얘네를 시켜갖고 손오공한테 몽둥이 찜질을 시킵니다. 나머지 일행은 손오공이 맞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손오공의 몸이 워낙 튼튼하니까 손오공은 아무렇지도 않았대요. 근데 그걸 알 턱이 없는 저팔계는 네 이놈들 차라리 날 쳐라 이놈들 이러면서 의리 있게 소리를 치니까 구령원성이 너도 기다려 넌 내일이야. 그러니까 저팔계가 괜히 얘기했다. 어느새 해가지고 밤이 돼서 구령원성이 늦었으니까 자고 내일마저 빠따질 하자. 그리고 요괴들한테 불 켜고 너네들도 잘 쉬어 이러고서 자기는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이 긴박한 상황에서도 근로시간을 지켜주는 모습이 아주 아름답다. 저녁이 있는 삶. 밤이 되자 손오공이 몸을 작게 해서 밧줄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는 불을 끄고 옆에서 자고 있던 3마리 요괴들을 여의봉으로 단방에 없애버리고 묶여있는 일행들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일단 가까이 있는 사오정부터 풀어주거든요. 근데 이놈의 저팔계가 그새를 못 참고 아이고
형님 저 다리에 쥐 났어. 저 좀 빨리 먼저 풀어주세요. 그러자 손오공이 야 이 돼지야 조용히 좀 해. 그러다 요괴 깨면 어떡하냐. 이러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구령원성이 일어나서 나오게 됩니다. 깜짝 놀란 손오공은 일단 사오정만 구해서 도망치게 되죠. 손오공이랑 사오정은 도망쳐 나오다가 지역 토지신이랑 산신령을 만나는데 손오공이 엄청 뭐라고 하죠. 니네 어디 갔다가 이제서 기어와가지고 도와주는 척하냐고. 그러고서 멱살 잡고 잡들이를 하려고 하는데 아유 대성님 잠시만 저희가 요괴 녀석의 정체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알아왔습니다. 그러더니 그 요괴가 나타난 건 재작년인데 그놈이 나타난 뒤로 그 지역에 조용히 살던 사자 요괴들이 무리를 지어서 패거리를 이루었다. 그놈 정체가 머리 9개 달린 사자인데 동극 묘암궁이라는 데서 왔다고 얘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손오공이 옳거니 동국 묘암궁에 태을 구고 천존 이 양반이 타고 다니던 사자가 머리가 9개가 달렸었는데 그놈이구만. 이러고선 군두운을 타고 슝 날아가게 됩니다. 손오공이 온다는 소식에 태을 천존이 마중을 나오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봅니다. 천존님 평소에 타고 다니시던 그 머리 9개 달린 사자 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거요? 가만히 있어보자. 저기 우리 잘 있을 텐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같이 가보시죠. 그리고서 사자 우리로 갔는데 사실 뭐 특별할 것도 없지. 아뿔싸! 사자는 없어지고 사자 지키는 사육사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이 사육사가 술을 마시고 깊이 잠이 들어버렸는데 그 술이 마시면 3일 동안 잠들어버리는 술이래. 그게 술이야? 우리는 그런 걸 수면제 또는 마취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튼 술이래. 근데 더 기가 찬 건 그 술을 준 인물이 누구냐? 바로 태상노군! 또 태상노군이야. 이 정도면 태상노군이 모든 그 사건의 흑막 총통 X 요게 두목이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간에 태을천존이 미안하다면서 사육사랑 손오공 같이 해가지고 구령원성이 사는 동굴로 갑니다. 손오공이 욕을 맛있게 뿌려갖고 구령원성이 달려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손오공이 도망치고 언덕을 넘어가자마자 구령원성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기 주인인 태을구고천존이랑 사육사가 있는 거예요. 덜덜덜덜 떨면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고 사육사는 갑자기 사자를 두드려 패기 시작합니다. 너 때문에 지금 내가 얼마나 난처해졌는지 아니오. 나쁜 놈이라고 그러면서 막 엄청 두드려 패요. 왜 도망쳤는지 알겠다. 평소에도 얼마나 때렸으면 이때다 싶어서 도망쳐요. 그렇게 구령원성은 주인 따라 돌아가게 되고 손오공은 일행을 구해낸 뒤에 산속에서 잘 마른 땔감을 구해다가 동굴에 불을 질러서 또 잿더미로 만들고 궁궐로 돌아가게 됩니다. 얼마 후에 세 왕자는 각자 손에 착착 감기는 새로운 무기를 얻게 되고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은 배 든든하게 밥을 얻어먹고 뇌음사로 출발하게 됩니다.